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인생 최대 적자는 16세이고 흑자는 43세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에 처음으로 말이죠, 통계청이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도 기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소비와 소득에 대한 국가 통계를 통계청이 발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중에 30, 40대에는 한참 일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30, 40대에 돈을 벌어도 인생 적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태어나서 28세까지는 소득보다 벌어들인 소득보다 쓰는 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28세까지는 적자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29세부터 57세까지는 흑자 인생을 살았고요. 또 59세 이후는 또 역시 적자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1세부터 28세까지는 적자 인생이고 29세부터 57세까지는 흑자 인생이고 58세부터는 또다시 적자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적자 인생, 흑자 인생, 적자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생애 주기를 볼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평균 43세에 흑자 인생의 정점을 찍은 나이가 43세입니다. 그러면 43세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최고의 흑자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인생 그 최대 적자는 나이가 16세입니다. 16세 때는 평균 2,460만 원이 적자로 나타났고요. 최대 흑자는 43세인데 1,30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생애 주기를 본다면 적자 인생, 흑자 인생, 적자 인생으로 차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생애 주기를 살펴보면 역시 유년기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적자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년기라 하더라도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또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그런 유년기에도 흑자 인생을 살아간 분도 있습니다. 역시 청년기도 소득이 적지요. 아르바이트 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적고요. 왜? 소득보다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본인들의 또 대학을 다니고 또 스펙을 쌓고 소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이 바로 중년기입니다. 또 노년기가 되게 되면 역시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 65세가 되어야 노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노인이 되게 되면 뭐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다니는 그런 신분이 보장되는데, 이제는 65세도 이제 노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유엔에서 발표한 새로운 연령을 구분했습니다. 4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이 됐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0세부터 17세까지는 미성년자, 그리고 18세부터 65세까지는 이제는 청년이랍니다. 그러면 저도 65세까지니까 청년에 해당합니다.
참 기분은 좋습니다.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이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인이고 이제 100세 이상이 되면 장수 노인이다. 이렇게 유엔에서 연령 구분을 5단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들의 평균 연령은 79세고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85세인데 가면 갈수록 평균 연령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죠. 자, 이렇다면 앞으로는 학벌지상주의를 타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때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죠. 54년생부터 63년생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 당시 대학 진학률이 70년대 대학 진학률이 말이죠 15%에서 20%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학 진학률이 무려 85%까지 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80% 미만으로 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자, 이건 바로 기성세대인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인류대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속극 방영되고 있죠. 스카이 캐슬인가요? 스카이. 그거 보니까 그런 방송을 잠깐 보면서 정말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 작금의 시대는 스카이를 졸업해도 취직이 다 되질 않습니다. 지금 서울대를 졸업하고도 취직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가 가면 갈수록 소멸되는 일자리가 더 증가하고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겠지만 기존의 일자리는 많이 소멸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이유는 새로운 신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한 첨단 로봇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로봇이 다 일을 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도 사라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무인 자동차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의 구글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유전자 지도가 나오고요. 이제는 3D 프린트가 성행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또한 자원 탐사하는 신기술이 나오고요.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 및 나노 기술의 새로운 신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중고등학교 대학생 젊은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는 사회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직장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양한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만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는 IQ라고 하는 지능지수만 높으면 인류대학을 가게 되면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평생 직장이 사라진 지는 오래됩니다. 여러분 38선, 45선, 56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38선 38세에 퇴직한다. 4호정 45세에 퇴직한다. 56도 56세에 퇴직한다. 그래서 58세가 되면
흑자가 아닌 적자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평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SQ라고 하는 사회성 지수, 또 AQ라고 하는 역경 지수, CQ라고 하는 창의성 지수, GQ라고 하는 글로벌 지수, FQ라고 하는 금융 지수, MQ라고 하는 도덕성 지수, PQ라고 하는 열정 지수와 함께 이런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우는 자만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학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전선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야간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요즘은 디지털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 학습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아마 대학에 있는 대학 교수들도 일자리를 많이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직장을 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만이 생존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하나의 직업을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잡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회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사회성 지수, SQ라고 하는 사회성 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지능 지수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지식이 평균화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나 대학, 석박사를 하신 분이나 이제는 지식이 평균화됐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폰 세상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초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해서 SOS를 잘해야 됩니다. 돈을 벌면 첫 번째 세이빙,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좋은 데 써야 됩니다. 기부도 하고 헌납할 수 있는 오퍼링도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소비를, 과소비는 안 됩니다. 스펜딩, 현명한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길만이 바로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우리 인생 생애 주기에 흑자 인생과 적자 인생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